오늘 초대 손님은 경영혁신 분야에서 1인자로 손꼽히는 분이세요. 경영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이기도 하시고요.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자 21세기 비즈니스 포럼 공동대표이신 노부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부호 교수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교계에서는 사실 대표적인 불자 지식인으로 손꼽히시고요. 또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경영학자로도 유명하세요. 그런데 교수님 사실 경영학, 또 경제학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는 사실 겁부터 좀 나거든요. 어렵게 느껴지고요. 쉽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경제학, 경영학은 어떤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경영학 쪽이니까 경영학을 정의하면 우선 간단하게 정의하면 조직의 발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간단하니까 조금 부연 설명하면 이제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을 제공해야 되겠죠. 가치 있는 일을 제공한다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자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고객이나 종업원 이런 것도 말을 하지만 네. 특히 이제 사회와 자연을 이야기하니까 사회와 자연까지 포함하는 이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이제 숭고한 가치죠. 그래서 앞으로 기업 경영은 이 숭고한 가치를 꼭 포함시키는 그런 경영이 되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경제공학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뭐 특별한 무슨 기회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게 정말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제 운명이기 때문에 이제 공학을 하다가 이제 경영을 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인천에 있는 한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이제 경영대학원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대생들한테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경영학에서 좀 사장 한번 되어보려고 그렇게 사장님 되시려고요. 갔는데 일이 막 또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학자로 남게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조교수로 한국에서도 먼저 그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때가 몇 년도셨어요? 제가 미국서 이제 학위를 끝낸 연도가 76년이고 또 이제 1년간 미국서 이제 조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또 귀국해서 이제 연구소에 그때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 2년 근무하다가 대학으로 온 때가 한 79년이네요. 그러니까,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습니다. 뵙기에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는 걸로. 네, 80년대 초부터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느 분 블로그를 이렇게 살짝 보니까요. 20년 만에 은사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교수님과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스승, 누가 봐도 참 좋은 선생님이실 것 같다, 스승이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 느낌과는 뭐 그렇게 일치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금은 이제 학생들하고 교류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멘토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노력은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니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2000년 되니까 2000년도에 그러니까 학교 와서 한 20년 지난 때쯤 됐네요. 한참 지나서 보니까 좀 학생들하고 더 좀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술 동아리를 제가 이제 학생들을 몇 명을 이제 불러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라. 내가 자기들 활동하는데 좀 뭐 가능한 지원을 좀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서강대학교에 처음으로 경영학과에 학술 동아리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렌즈인데. 렌즈요? 네, 렌즈는 이제 뭐 미래를 이제 앞당겨서 본다. 뭐 이런 뜻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렌즈라는 동아리가 생겼는데 그게 지금 한 이제 20년 이제 그러니까 2000년도니까 17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이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좀 깊이 사귈 수 있는 그런 막 계기가 되었다. 학술 동아리 같은 노력을 또 하셨는가 보네요. 예, 예. 네. 지난 놓고 보니까 그게 참 보람 있는 일이었다. 예.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뭔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네.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아리였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이제 소통할 수 있고 예, 예.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예.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만드신 거네요. 뭐 그- 조금 네. 노력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젊음의 길을 받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뭐 지금도 이렇게 청춘 같아요. 아이 물론 감사합니다만. 예. 최근에 내신 V 이론에 의한 제3 경영이란 책. 예. 이 책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경영학 책이라서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제목부터가 V 이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책을 딱 열었더니 첫 페이지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예. 딱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 그걸 보고서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또 로맨틱한 면이 있으신지 원래 이렇게 시를 좋아하세요? 제가 그 사실은 공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야기가 좀 길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005년경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너무 내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하다. 네. 그래서 문학을 해야 되겠다. 뭘 하면 좋겠나 이러다가 이제 소설은 너무 길고 그래서 이제 시를 좀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 만나면 내가 시를 한 150편 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있을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제가 또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예. 그럼 서시 외에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아하는 시. 윤동신 시 중에는 뭐 저기 별 해는 밤이랄지 예. 또 자화상 예, 뭐 여러 가지 한 몇 편을 시를 좋아하고 있죠. 예, 예. 그럼 이제 시인이 되셔도 되겠어요. 시인 되는 건 힘들고 경영학을 그냥 하시는 시인. 시를 그냥 좀 여러 사람의 시를 예.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책에도 보면은 용희원 시인의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네, 살고 네. 싶어진다라든지 유치환 시인의 어시장에서 네, 네. 같은 이런 시를 인용하셨길래 사실은 오늘도 만남이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난 지금 이렇게 뵈니까 경영학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인처럼 보이는 맞아요. 느낌. 그래요? 문학자 이런 그렇지, 느낌 있으시죠? 그런데 교수님 책 제목이 좀 어려워요. 어렵죠. V 예. 이론에 의한 제3의 경영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V 이론은 뭔지, 또 예. 제3의 경영은 뭔지 우리 시 얘기를 좀 했으니까 본격적인 이론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예. 우선 제3의 경영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V 이론하고 또 연결되는데 경영학에 이제 X 이론, Y 이론이 있어요. X 이론, Y 이론. 근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X 이론, Y 이론 이 두 이론은 경영학에서 일과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일과 사람이 뭐냐. X 이론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은 고역이고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려면 강제로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사가 권한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이제 명령하고 이런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영의 그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X 이론은 이제 전제적인 경영.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에서 유명한 이제 교수가 있는데 맥거리거라는 사람이 이제 Y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 Y 이론은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중립이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일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을 이제 좋아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좋게 하라.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분위기를 좋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Y 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일을 열심히 할 거다 하는 이런 이제 이론인데 그 Y 이론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만 그 기업 경영하면서 욕구라는 게 이제 돈을 더 많이 주든지 또는 이제 승진하든지 그런 욕구가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승진 자리는 뭐 제한돼 있고 돈도 이제 차별적으로 하다 보면 위화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영이 상당히 좀 뭐랄까 투쟁적인 경영이랄까 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서 일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일이라는 건 사람이 존재 이유고 일을 통해서 사람이 자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이 축복이다 이거죠.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일이니까 일을 뭐 돈 안 준다고 안 하고 또는 먹고 살 게 있다고 또 일을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꼭 해야 하고 그게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전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제3의 경영이고 그게 또 자아 실현이라는 게 자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라. 사실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자기 행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3의 경영이라는 건 자아 실현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이다. 네. 그래서 이제 X 이론은 제1의 경영이고 Y 이론은 제2의 경영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걸 제가 V라고 명령을 이름을 V라고 붙였어요 그냥. 그 V는 이제 영어에 그 value 뭐 비전 이런 거하고 관련되고 네. 그 제3의 경영은 이 비전이나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V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신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이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많이 어렵지만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참 경청을 하고 있는데도요. 그렇죠. 좀 예. 생각을 해봐야 저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행복 경영이라는 걸 좀 예.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책 서두에 보면 우리 직장인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계신데 결론은 안타깝게도 행복하지 않다예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행복하려면 네.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열정적이고 애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를 정말 좋아하고 그 일이 열정적이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큰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그러니까 애정을 가진다는 게 협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정과 애정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다운 삶인데 지금 직장인들은 열정과 애정의 삶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네. 말씀드린 Y 이론의 경영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에 열정이 없는 거죠. 또 둘째는 사람들하고 협력을 잘하고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 승진 자리를 놓고 뭐 임원 되려고 그러면 부장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피말리는 뭐랄까 경쟁을 해야 되지 경쟁이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 없는 거죠. 조직 전체가. 물론 뭐 부분적으로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열정과 애정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직장인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네. 불행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 그 자료 국제조사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한 70개국, 80개국 조사하면 한 50등 나오고 이런 정도로 대체로 사람들이 인식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직원이 행복한 그 기업이 가능한 걸까요? 가능하고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죠. 예. 뭐 많지는 않지만 네. 가능하죠. 예. 어떻게 하면 직원이 행복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열정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과 사람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이 축복이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을 주면 내 일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일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일단 일이 주어졌다면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최고를 향해서 그게 탁월성이죠. 그게 제가 이제 일이라는 건 자기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피카소도 그림을 잘 그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그렇죠. 피카소 예. 그림 못 그리면 피카소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도 일을 하면 피카소 그림을 그린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애정을 가지는 그런 삶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런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이제 이런 경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3의 경영에서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경영을 제3의 경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려면 사실은 리더를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리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사실 또 행복 경영을 표방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네. 이 직원이 행복하면 자연히 기업 이윤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모델을 가지고 아직 이제 모델을 처음 냈고 아직 제대로 분석을 안 했지만 하여튼 논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죽기 살기로 일했다. 이런 기업들이 다 성장하는 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3의 경영이 표방하는 그 분위기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죽기 살기로 한번 일해보자. 이런 게 이제 제3의 경영이 표방한 거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 상도 주고 이러는데 일하기 좋은 기업. 매년 이제 100대 기업을 발표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제 100대 선택된 100대 기업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성장률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매년 성장률이 4%라고 하면 한 12% 뭐 이런 식으로 성장률의 차이가 나고 또 수익성에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그것만 봐도 이제 제가 제 모델로 가지고는 안 했지만 논리적으로도 그게 뭐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열정과 애정을 가진 일과 사랑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 그 경영자가 경영하는 그런 기업을 보면 다 이제 잘 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고. 결국은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기업인들도 똑똑하신 분들은 그런 이론을 많이 좀 가까이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제 많아져야 되는데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많아야 되고. 예. 아니 그 말씀하니까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선진국으로 국격이 정말 뛰어난 그런 나라로 발전하려면 이 경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경영에서 변화가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3의 경영으로 시작돼야 되지 않겠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이나모리 가조 같은 분들은 인격적으로나 또 체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영자들이죠. 이분들에 대한 일화도 몇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좀 들려주시죠. 제가 이제 경영학 이런 제3의 경영을 쓴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참 이나모리 가조 그 경영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나모리 가조가 한마디로 열정과 애정에 그 정말 그 뭐랄까 하여튼 열정과 애정을 마치 많이 가진 열정과 애정의 아이콘. 그러니까 그 양반이 27살인가에 벤처를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는 벤처라는 이름도 없었겠죠. 근데 지금 하면 그런 게 벤처 기업이죠. 자기가 이제 동료들과 한 5-6명이 좀 모여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가 하여튼 그 밤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자기 공장에 필요한 시설이 없으니까 남의 공장을 시설을 빌려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낮에는 또 뭐 영업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밤낮을 그러니까 잠을 거의 안 자고 뭐 일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또 어떤 계기로 그냥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채용한 직원은 평생 돌봐야 한다. 이런 이제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상당히 하기 어렵잖아요. 한 번 채용한 직원은 평생 돌봐야 한다. 제가 이걸 어떤 미국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짓은 거짓말을 나한테 하느냐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정말 그런 식으로 종업원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업 경영하는 거는 회사 종업원 전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회사 전체 종업원의 행복을 위해서 경영한다. 네. 뭐 그분도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열정과 애정이 아주 강한 그런 경영자고 제가 스티브 잡스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인데 그분도 이제 열정과 애정에 뭐 아주 열정과 애정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도 경영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열정과 애정이고 특히 이제 2005년도에 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죠. 아주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 그 졸업식 연설 내용을 그 미국의 포춘 잡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읽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2005년이니까 50대 후반이니까 상당히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 무슨 말 했냐면 그러니까 인생은 길지 않기 때문에 남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말이 그 비슷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사례를 들면서 스티브 잡스의 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저한테 큰 충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스티브 잡스가 직접 참선 수행을 한 분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 경영자의 종교적인 그 성향이 그 경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뭐 저는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도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아파트를 한번 찾아갔더니 아파트에 아무것도 없고 침대, 그다음 의자, 그리고 뭐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티파니 램프라고 이렇게 하는데 티파니 램프는 조금 이제 그 어떤 전통이랄까 그 좀 유명한 그런 뭐 램프긴 한데 그 램프 3개밖에 없더라 이런 정도로 상당히 이제 단순한 그런 생활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영향을 또 미쳤고, 그러니까 이 참선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상당히 가치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치가 아주 뚜렷해가지고 맞습니다. 방향이 아주 정확한 거죠. 그래서 뭐 핸드폰을 만들면 물론 단순화 이런 데서 나왔겠지만 버튼 하나밖에 없어야 돼.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주장한 거죠. 근데 뭐 밑에 있는 기술자들이 그건 말도 안 돼요. 이런 보통 사람들은 물러서잖아요. 근데 이건 도저히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뻗쳐가지고 그 스마트폰 만들 때 핸드폰 그 버튼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비롯해서 어떤 또 가치가 있냐면 자기는 제품 만들 때 시장 조사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보통 이제 신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게 팔릴지 안 팔지 시장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당신 이런 물건 만들어내면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러는데 자기는 시장 조사하는 걸 믿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고객이 사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든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냥 만들고 싶은 것이 그냥 단순히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바꿀 물건을 만든다 하는 이런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제품마다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뚜렷하군요. 뚜렷하고 하여튼 그 고집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중에는 그러니까 그 crazy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데 다른 정도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미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갖고 있던 사람. 불교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그 인연은 뭐 깊지요.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깊다기보다 예. 뭐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우선 어머니가 이제 뭐 옛날 분들이 다 또 뭐 그렇죠. 불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고 그래서 항상 이제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제가 외국에 가면 항상 그 관세음보살 외우라고 염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언제는 또 뭐 한번 지금 생각이 안 나면 봉정암 가셔서 이제 그 1박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그 나를 손을 잡고 인도하더라 뭐 이런 꿈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 불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80년대 한 후반쯤 됐나 그때 이제 좀 뭐 불교를 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이제 휴암 스님이라고 있어요. 휴암. 그 휴암 스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또 근데 휴암 스님은 상당히 이제 오래 교류를 했죠. 그래서 그분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또 이제 다른 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입적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2000년쯤인가 제가 스리랑카에 가게 됐어요. 스리랑카 가게 된 계기도 그 코이카에서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스리랑카에 한번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1년 가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년은 도저히 못 뽑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갈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방학 동안에 좀 이용해서 가면 한 3개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가면 생각하는 게 이거 내가 불교와 인연 때문에 이게 운명이구나. 네. 이게 스리랑카 가니까 정말 불교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만나고 올 때는 막 책도 불교 책을 뭐 잔뜩 사가 왔는데 그 아직 뭐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렇게 뭐냥 틈틈이 조금씩 이제 불교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그런 정도고 아직 막 제대로 불교 공부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불교가 거의 생활화돼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이론에 다 들어있는데요. 뭐, 그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아직 정말 모릅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초대 손님분에게 인생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는 시간이거든요. 노 교수님께서의 인생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네.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불교 공부할 때 불교의 공부 방향이랄까 불교의 어떤 그 사상이랄까 거기에 이제 그걸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신 이제 스님 한 분을 이제 휴암 스님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다른 스님은 제가 이제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80년대에 그 정말 정보화 시대의 초입에 막 변화가 일어날 때 제 생각에 조금 영향을 주었던 두 분, 한 분은 이제 미국 그 경영학자인데 탐 피트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본 경영학자 케니치 오마에 뭐 이분을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저 아까 현 스님, 그 장군 죽비? 예, 장군 죽비. 그 어떤 건가 좀 보여주세요. 이 장군 죽비는 이 밑에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상군 학원으로 나와 있는. 휴암 스님의 베스트셀러 장군 죽비. 제가 이제 장군 죽비는 제가 이제 사실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이제 관심 있는 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우리가 목표로 이제 불교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깨달음이 뭐냐 이러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참 이게 좀 신비적이랄까 그 말씀하는 게 보면 대체로 깨달아 봐야 안다 하는 이런 이제 시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 장군 죽비는 조금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적한 책이고 또 이제 이 장군 죽비를 비롯해서 여러 책에서 이제 휴암 스님이 강조한 거는 불교가 좀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불교의 이제 일반 불교 신도로서 느끼는 이제 문제는
이 깨달음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저희 바람이고 깨달음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휴암 스님은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게 이제 돋보이는 거고, 특히 또 이제 두 번째는 불교의 개혁에 대해서, 불교는 지금 이제 뭐랄까 불교 사상의 부재랄까, 불교 가치의 부재, 이런 이야기를 이제 휴암 스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교 진리를 잘못 지금 해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인과적 그 과보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인광보라 그러잖아요. 인광보. 그러니까 과보적 인과 사상.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러니까 현생에서는 이제 좀 고생을 하고 내생을 바라보라 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이제 물질적인 차이인데, 물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인간을 차별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말고 인간은 현세에서 자기 가치를 정립하고 비전을 세워서 자기를 실현하는, 자기 삶을 사는 그런 이제 그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불교의 가치가 성립이 돼야 되고, 그 가치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스님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제 이 불교 대정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인과적 가보 사상이 불교를 굉장히 물질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게 또 하나고, 또 둘째는 뭐냐면 이제 불교에 그 분별심을 내지 말라, 또는 시비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또 그러고 마음을 쉬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잘못 해석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시비하지 말라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리고 뭐 비판할 사람이 있어도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달까, 또 좀 방관자적인 역할을 한달까, 뭐 이런 이제 방관자나 무책임하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비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또는 마음을 뭐 쉬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무관심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다른 각도로 해석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오히려 가치를 정립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이제 너무 물질적이다는 거 하고, 또 이 시비나 분별시 없애라는 이런 걸 잘못 해석함으로써 너무 이제 방관자적인 역할을 하니까 결국 이제 불교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힘을 잃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불교가 가치를 내세우고 사상을 내세움으로써 어떤 대중들한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그걸 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주신 그런 책이로군요. 예. 네. 경제정의 실천 불교 시민연합회 공동대표도 지내셨고, 불자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우리 불교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자격이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느끼는 점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좀 불교가 좀 이 뭐랄까 대중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불교가 좀 너무 난해하게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너무 한자 중심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도 한자를 그냥 번역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어디 가면 이제 한자로 막 암송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은 요새 한자를 전혀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쉬운 말로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쉬운 말로 하려면 불교를 정말 잘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하면 그걸 잘 알아야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모르면 이제 더듬더듬하고 뭐 횡설수설 하다가 뭐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불교가 정말 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이 불교의 연구가 축적이 잘 돼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불교를 좀 다가가기 쉽게 그런 분야의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져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간혹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역시 교수님께서 또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우리 불교계에서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그런 그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가깝게 불교 방송을 시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3포 시대다, 또 5포 시대다 하면서 갈수록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게 많아지는 시대라고 해요. 또 실제로 많이 느끼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 문제도 사실 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 그리고 어른들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모델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교수님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야말로 정말 해답이 힘든 있지 문제. 않으실까 싶어요. 아니 그건 정말 조금 뭐랄까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보다 누군가가 정말 이게 좀 국가적 이슈잖아요. 네. 국가적 이슈로 그걸 좀 잘 뭐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뭐랄까 지금 국가 경영에서 조금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거랄까, 좀 강조해야 할 거는 이제 이 지금 현재 시대가 뭐냐 하는 걸 좀 잘 인식을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변화의 첫 번째 강조돼야 할 점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빠르다는 건 또 동시에 위험하지만 또 동시에 기회도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이 개인의 자율에 상당 부분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자율성을 좀 높이고 특히 기업하는 분들한테 더 자율성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환경 변화의 주체는 기업인들인데 기업인들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면 결국 이제 뭐 3포 시대다 또는 노인들도 생활이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개개인의 어떤 창의성 또는 기업가 정신 이런 걸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막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훌륭한 그런 충분히 훌륭한데 앞으로 기획하고 계시는 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조금 그동안 책 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뭐 여력이 있다면 앞으로 경영학에 대해서 책을 좀 써서 조금 뭐 경영학의 발전이랄까 그렇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또 다른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듭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불법 속에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영혁신 분야의 1인자, 경영철학자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서강대학교 노부호 교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왕성하신 활약을 펼쳐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